네, 이번에는 계란의 구조와 영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계란의 구조인데요. 생각보다도 굉장히 많은 용어들이 나오고 있죠. 자, 일단은 제일 바깥에 있는 이 계란 껍데기. 예, 이것을 난각이라고 합니다. 난이라고 하는 것은 계란을 의미하고요. 각은 껍데기를, 껍질을 의미하는 거죠. 난각. 네, 그 다음에 난각 밑에는 막이 있어요. 막. 그래서 이 막이 두 개의 막으로 되어 있죠. 하나, 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외난각막, 그 다음에 내난각막이 있습니다. 내난각막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휘어져 있죠. 예, 요 휘어져 있는 요 공간을 기실, 공기방이라는 뜻이에요. 공기의 방. 그리고 계란 밑, 그리고 계란의 한쪽 부분이 이렇게 둔탁하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얀 그 남백이 있습니다. 그쵸? 남백. 이 남백은, 외수양 남백, 그 다음에 내수양 남백, 그리고 농후 남백,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외수양 남백, 내수양 남백, 농후남백. 이 수양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같은 모양의 남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외수양은 바깥쪽에 있는 물과 같은 남백. 그리고 내수양 남백은 그 안쪽에 있는 물과 같은 모양의 남백. 그리고 농후 남백은 진한 남백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한 남백, 그쵸? 그 다음에 남백을 여러분이 계란을 깨서 뭐 요리를 하려고 할 때 보면은 이 알끈이 나오죠. 알끈. 이 알끈은 이렇게 돌아가 있는 그런 나선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알끈 혹은 카테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계란을 보시게 되면은 진한 노란색이 되어 있는 부분 점 같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난황배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노랑자 이렇게 여기에서 마치 플라스크가 거꾸로 이렇게 뒤집혀져 있는 그런 모양으로 나오는데 이것을 라테브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그 노란자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황색으로만 되어 있는 것과 백색 이렇게 섞여져 있는데 백색은 잘 눈에 이렇게 육안으로 보이기 잘 힘든데요. 그래서 황색, 난황, 백색, 난황 그렇게 되어 있고 이 난황을 둘러싸고 있는 막을 난황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 달걀의 그 계란의 구조를 한번 살펴봤고요. 이 난각은 바깥에 있는 난각과 이제 그 안에 있는 난각의 모양을 어, 광학 현미경보다도 더 센 그런 전자 현미경으로 이렇게 촬영한 그런 논문이 여기에 있어서 그 사진을 실어봤습니다. 자, 요것은 이 바깥쪽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A에서부터 F로 갈 때 시간이 지날수록 이와 같이 난각의 모양이 처음엔 치밀했다가 전차적으로 이렇게 구멍이 많이 생겨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알껍데기 난각, 이 난각막은 난각과 이 바깥에 있는 난각, 딱딱한 난각이 있고 그 밑에는 막이 있습니다. 이 달걀 무게의 한 9에서부터 12%를 차지하고 있고요. 다수의 기공이 있습니다. 색은 흰색이 가장 흔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렇게 갈색 같은 것들이 있는데 갈색 색소는 이 갈색을 이루고 있는 색소는 우포빈이라고 하는 그러한 색소에 기인한다고 합니다. 두께는 한 0.35mm 정도니까 굉장히 얇은 그러한 각인데 두께인데 이것을 예단부라고 그러고요. 이 뾰족한 부분을 예단부라고 그러고 이것을 둔단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둔단부. 그래서 두께를 보면 예단부가 둔단부보다 더 두꺼운 편이고요. 이 껍데기에는 그 공기구멍이 한 7,500개 정도의 공기구멍이 있다고 합니다. 이 공기구멍의 목적은
산소 공급의 역할을 하면서 또 이 막이 그 산소를 통과는 시키지만 세균은 통과하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이 난각막은 이제 그 아까 얘기했듯이 두 개의 막으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 이제 계란 삶고서 계란은 껍질을 깐 다음에 보시게 되면 그 얇은 하얀 그런 필름 같은 것이 나오죠. 이것이 이제 난각막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눈에는 이 난각막이 한 층으로만 보이지만 사실은 두 층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와 같이 한 층은 껍데기에 붙어 있고 그 나머지 층은 내부하고 붙어 있는데 그 기단 그러니까 그 기실 있죠, 기실 부분에서 서로 간에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기실 부분에서 막이 하나 붙어 있고 또 난각 쪽 안쪽으로 막이 하나 붙어 있고 그렇게 돼 있죠. 자, 이것은 계란의 난각에서 밑에서 찍은 부분입니다. 훨씬 더 성긴 모양을 볼 수가 있죠. 네. 이것도 역시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그 치밀함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기실입니다. 계란을 낳으면 얘네들이 식으면서 내용물이 응축되게 되겠죠. 따뜻한 그런 닭의 그 체온에서 벗어나서 상온으로 이제 노출되니까 당연히 내용물이 응축이 되겠죠. 그때 이렇게 쪼그라들면서 공기주머니가 이제 형성됩니다. 이를 기실이라고 합니다. 공기주머니는 달걀의 어디 둔단부죠. 둔단부에 생기고요. 여름보다는 겨울에 낳은 알이 더 기실이 크고요. 당연하죠. 추우니까 응축이 더 많이 되겠죠. 그리고 또 알이 오래될수록 그림과 같이 공기주머니가 커집니다. 그래서 7일 저장, 14일 저장, 18일 경과함에 따라서 이 기실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그 삶은 계란 보시게 되면 요쪽 부분이 이렇게 뭉툭하죠. 그러면 요 위에 기실이 공기구멍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실은 기실의 크기에 따라서 계란의 신선도를 판별할 수가 있고요. 이 기실은 이렇게 흔들어 봤을 경우에 둔탁한 소리가 난다든가 아니면은 그 한쪽에 빛을 조사를 했었을 때 기실의 모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다음 남백입니다. 남백은 흰자위라고도 하죠. 요것은 세 개의 부분으로 구분되어져 있는데 난황 바로 주위에 있는 내수양 남백, 그 위에 점성이 높은 농후 남백,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외수양 남백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계란을 까시고 보면 이렇게 남백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아주 굵게 점성이 흐르는 부분, 이것이 이제 농후 남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깥 부분이 외수양 남백이고요. 그런데 조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변성되어지는 속도도 서로 간에 다릅니다. 그 다음에 알끈이라고 하는 것은 칼라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노른자의 양쪽 끝에 붙어 있어요. 노른자의 양쪽 끝에 이와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끈이 이렇게 꼬여져 있는 그런 이유는 원래는 얘네들이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수정관에서부터 수정 이후에 나오면서 회전을 하게 되는데 이때 노른자는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남백 부분이 돌아가게 되면서 얘네들이 꼬인 끈 상태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보통 그 계란을 부화하려고 할 때 분양된 계란이 부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알끈이 손상되는 경우 난황 배아가 자라지 않아서 부화가 안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난황의 그 배아를 잘 이렇게 그 중간에서 유지를 시켜주는 그런 끈입니다. 그것이 알끈이죠. 보통 조리할 때 이렇게 이런 부분 알끈들 같은 경우에는 채로 치면서 이렇게 그 알끈을 제거를 하기도 하죠. 다음 난황입니다.
이것은 알룬, 노른자위 뭐 그렇게 부르죠. 생명의 기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 이 배방과 난황의 중심부에 있는 백색 난황이 플라스크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플라스크의 모양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라테브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난황의 축적의 수반에서 이것은 이게 핵이 이렇게 이동된 그런 경로를 말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라테브라를 중심으로 해서 백색 난황과 황색 난황이 동시문상으로 층을 이뤄서 이렇게 둘러싸여 있죠. 네, 이와 같이 그 계란은 여러 가지 구조를 갖고 있고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계란에 대한 그 콜레스테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계란을 많이 먹으면 좋지 않다. 뭐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 있다. 뭐 그런 얘기는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아직도 분분한 게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뭐 실험이 잘못됐다. 그 실험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논리가 1913년에 러시아 병리학자 분께서 이 계란을 토끼에게 먹여서 이제 실험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혈중의 콜레스테롤이 얼마만큼 이제 많아지나 그것을 봤는데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란에 콜레스테롤이 많으므로 사람들은 많이 먹으면 안 된다. 그런 논리였는데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토끼 자체가 초식동물이라 이거죠. 초식동물 이런 초식동물에다가 강제로 그 계란을 먹였었을 때 당연히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 것 아니냐. 사람들은 초식동물이라기보다도 잡식동물이잖아요. 그리고 또 영양학자 어떤 분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체내 콜레스테롤이라는 것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축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다 체내의 콜레스테롤은 체내 합성 콜레스테롤이라는 얘기죠. 체내 콜레스테롤은 어차피 체내에서 합성되어지는 콜레스테롤인데 이를 외부에서 먹는다 하여서 이것의 증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겠는가라고 의문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그런데 계란 하나의 영양을 보시게 되면 칼로리 73, 단백질, 지질, 칼슘, 철, 칼륨, 리보플라빈 다양한 그런 영양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특히 계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제 생물가 같은 것들입니다. 생물가라고 하는 것은 이 생물가는 biological value라고 해서 BV로 표시를 되는데요. 이것은 소화된 단백질이 얼마나 쓰였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입니다. 흡수 활용된 단백질의 양을 직접 측정할 수는 없으므로 어떤 이제 생물체에다 먹고 이 친구들이 이제 대사 부산물로 배설되는 이 배설물들에서부터 이제 질소를 측정하는 거죠. 그럼 질소가 많이 나왔다. 그러면 얘네들은 그만큼 체내에서 활용률이 적다는 얘기인데 질소가 적다. 그렇게 되면 얘들이 체내에서 활용률이 높다는 얘기죠. 생물가가 높을수록 똑같은 양을 섭취해도 많은 양의 단백질이 활용되고 단백질의 섭취 조절을 해서 콩팥에 가해지는 부담을 덜 수가 있기 때문에 질이 좋은 음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VV가 높을수록 질이 좋은 그러니까 단백질의 그런 질이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웨이 프로테인 아이솔레이트 블렌드 그래서 유청에서 나오는 단백질 분리를 한 것들이 꽤 높고 웨이 컨센트레이트 그러니까 회이죠. 회이에서 나오는 건 농축물. 자 여기 보면은 계란은 거의 100%, 100에 해당되는 바이오 어베일러빌리티를 갖고 있고요. 생물가를 갖고 있고 그리고 남백은 88 정도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우유를 보면은 우유가 91인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이 계란은 굉장히 단백질의 질이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의 뭐 아주 좋은 그런 영양식품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두 개, 세 개 먹는 거, 한두 개, 세 개 먹는 거,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겁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엔 계란의 품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계란은 저장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외관적으로 보게 되면은 농후난백의 수양화입니다. 수양이라고 하는 것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 같은 그러한 성질인데 농후난백이니까 약간 점성이 있는 난백이죠. 네, 노른자 주위에 있는 끈적끈적한 것 그런 것들이 점점 이렇게 얇아지는 겁니다. thinning, 얇아지는 거죠. 네. 그리고 난황계수는 이제 좀 이따 배우겠지만 이 난황계수의 그 수치가 감소되고 그다음에 난의 중량이 감소되겠죠. 기실이 점점 커질 거 아닙니까? 그죠? 기실이 점점 커지고 그리고 수분이 증발되면서 난 중량이 감소될 겁니다. 그다음에 난백의 pH가 상승되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오염되어지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미생물의 그런 오염에 의해서 생육에 의해서 pH가 상승되기도 합니다. 이런 외관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미생물학적으로 변하게 되는데 산란 직후의 내용물은 원래 무균 상태입니다. 균이 없는 상태이죠. 그런데 미생물의 오염은 산란 후에 결국 발생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난각 표면에는 미우신 단백질의 방막인 큐티클이 난각의 세공을 막고 미생물의 침을 막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능성들이 점점 기공이 벌어지고 미생물의 침입을 막지 못하게 됨으로써 미생물의 번식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보통 아래 부패에 관련되는 그런 세균 그런 것들은 냉장 에 강한 그런 혼행성균들입니다. 혼행성균 주로 여러분이 미생물 시간에 배웠었던 그러한 균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 같은 것은 뭐 슈도모나스 같은 것들이 이런 혼행성균, 슈도모나스 이런 것들이 주로 혼행성균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주로 이제 온도 범위가 넓게 사는 그러한 균들도 여기 미생물학적으로 계란을 오염시키는 그런 균들 중에 해당되겠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란의 저장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1도씨에서 0.5도씨 정도로 저장하는 그런 냉장 저장법이 있고 냉동법은 한란이라고 하는 것은 한란이라고 하는 것은 난을 깬다는 뜻이에요. 난을 깬다. 그러니까 계란을 깨서 마이너스 40도씨에서 급속 동결해서 마이너스 12도씨에서 저장하는 냉동법이 있고 그다음에 가스 저장법이 있습니다. 그 CA 저장을 하고 CO2 가스를 3에서 5% 주입을 하는 경우인데 이 CA 저장이라고 하는 CA는 무슨 뜻이냐면 controlled atmosphere입니다. 원래 대기 조성 중에는 질소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산소, 뭐 이산화탄소, 이란순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 산소의 농도가 굉장히 많게 되면은 숨을 계속 쉬게 되니까 계란 자체의 그런 노후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중량이 감소된다든가 여러 가지 노후가 진행이 됩니다. 숨을 쉬는 것을 갖다 막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CO2 가스를 3에서 5% 정도 대기압보다 더 많게 조성을 하여서 주입을 하게 되면 결국 잠을 재우는 겁니다. 잠. 그 다음에 도포법입니다. 톱밥이나 재나 석회나 소금으로 도포하는 방법인데 이것이 무슨 가스 저장법하고 같은 원리예요. 숨을 멈추게 하는 거죠. 기공을 막고 숨을 멈추게 함으로써 더 이상 그 산소를 호흡하지 않고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침지법은 물, 그 다음에 석회수나 식염수, 재 이런 용액에 침지하는 경우인데 이것도 뭐 제도적인 방법이고요. 그 외에 건조법, 염지법, 훈제법, 방수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계란의 선도 검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공 부분에 있어서 계란의 선도 검사가 제일 중요한 부분에 해당되는데요. 난형, 그러니까 난의 모습, 계란의 모습, 그 다음에 난각의 두께, 비중 검사, 진음법, 설감법, 투시법, 한란 검사가 있고 한란 검사 안에는 난백계수, 난항계수, 난황 편심도 그리고 하오 이런 실험을 이런 테스트를 거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죠. 난형입니다. 에그 쉐이프라고 해서 ES라고 테스트 지표를 ES라고 하고 쇼트 그러니까 단축과 그리고 장축의 비율인데요.
단축과 잔축의 비율이 이것이 3, 이것이 4, 예, 그러한 비율 정도가 되니까 뭐 곱하기 100 한다 그러면 한 75 정도 되겠죠. 75% 내외가 정상적인 부분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재느냐 하면 뭐 이와 같이 이것이 이제 단축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장축, 그러면 요런 부분이 장축이고 요 그 부분이 장축이고 이것이 3, 이것이 4의 비율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보았을 때 난각의 두께는 0.3mm에서부터 0.34mm 정도가 신선란의 그런 두께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인 선도 검사 중에서 난각질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이죠. 양호한 난각질 같은 경우에 균이라고요. 그 다음에 기공수가 1제곱미터, 그러니까 1cm, 1cm 너비당 이 기공수가 129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1개 정도면 선도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눈으로 보아서 금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깨진 것이 있는지 이런 건전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난각 표면에, 그러니까 닭똥이죠, 개분이 붙었는지 아니면 혈액이 붙어 있는지 오물이 붙어 있는지 여부를 보게 되는 철경도를 발음이 좀 이상했죠. 청결도를 보는 것. 그 다음에 난각색, 그 백색, 갈색, 뭐 이런 것을 보고요. 주로 이제 부패가 진행이 되면은 청색 쪽으로 이제 색깔이 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부적으로 이제 보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다지 어렵지가 않죠. 그 다음에 선도를 검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비중 같은 것들입니다. 계란의 비중은 신선란의 경우에는 1.0784에서부터 1.0914 사이인데 물의 비중은 1이죠. 예. 물의 비중보다도 이것은 높으니까 원래 가라앉는 것이죠. 하루에 그런데 이 비중이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비중이 가벼워진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여기에 계란이 있으면 여기 있는 기실 자체가 점점 커지니까 전체적으로 비중이 감소되겠죠. 그러니까 물 위에 뜨겠죠. 그 다음에 진음법이 있습니다. 진음법은 진짜가 뭐 지진할 때 진짜예요. 이렇게 흔들어 보아서 그 소리를 갖다 측정하는 것이 진음법입니다. 그래서 신선 나는 소리가 안 나죠. 기실이 작으니까 그만큼 내용물이 꽉 차져 있는 부분이 많으므로 소리가 안 나지만 오래된 그런 계란일수록 기실이 점점 차지하는 면적이 부피가 커지고 따라서 흔들 때 이렇게 소리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감법입니다. 그래서 혀로 느끼는 법입니다. 그래서 혓바닥을 직접 신선란에 대보아서 따뜻한 느낌, 그런 것이 있는지, 그건 묵은 란 같은 경우에는 차가운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위생란으로서 깨끗해야겠죠. 그 다음에 투시법입니다. 투시법은 투시 검사 기구를 이용해서 빛을 비췄었을 때 빛을 통과하는 빛이 통과하게 되면 계란이 이렇게 내부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기실이 있는지, 그 기실의 크기가 얼마나인지, 그 다음에 난백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난항의 상태도 보이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혈액이 이제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이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등을 검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비중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11%의 식염수에 담갔었을 때 이와 같이 가라앉게 되면 얘네들은 A급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A급, 이렇게 가라앉아 있다. 계란이 가라앉으면 A급. 그리고 B급은 11% 식염수에서 그리고 10% 식염수로 했었을 때 11% 식염수에서는 얘들이 가라앉았다 떠오르더라도 10% 식염수에서는 이렇게 가라앉아 버리는 그런 것을 B급. 그 다음에 C급은 10% 식염수에서 8% 식염수, 이렇게 두 가지로 실험을 했었을 때 10% 식염수에서는 떠오르지만 8%에서는 가라앉았을 때 이것을 C급인데 이것은 부패 가능한 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D급입니다. D급은 8% 식염수이고요. 이것을 했었을 때도 떠오르게 되면 이것은 부패란 혹은 묵은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투시법에 의해서 내부를 보는 것들입니다. 이 투시법을 하시게 되면 이와 같은 광을 조사하고 이 안에 있는 난황의 모습이라든지 남백의 모습 그리고 기실의 모습 이런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판단할 수가 있죠.